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아 의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 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재규 관리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종 수도계획과장입니다. 남궁정우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윤영 하수과장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은 26억 5,497만 원이 증액된 3,527억 2,784만 원입니다. 이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28억 8,623만 원이 증액된 2,347억 4,93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사용료 수익 16억 34만 원 증가, 원인자 부담금 4억 2,090만 원 등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2억 3,126만 원이 감액된 1,179억 7,854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사용료 수익 16억 34만 원 증가 및 원인자 부담금 4억 2,090만 원 등입니다. 먼저 37쪽부터 54쪽까지 상수도 특별회계 제2의 추경 예산안의 세입 세출을 총괄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세입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024년 7월부터 상수도 사용료 인상분과 고덕산던 공업용소 가압장 가동 운영비로 16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딘 대형 상수관의 누수 증가로 누수 복구비 8억 원 증액, 상수도 기반 시설 확충 및 개량 사업과 상수도 시설 개선, 국도 1호선, 노후 배수관로 갱생 사업 등 3개 사업이 집행전에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팽서 2배수지 건설 공사 등 4개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과 원인자 부담금 증액분 34억 3,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산배수지 건설공사 강급자재 취소했다는 선고지 환불금 8억 6,318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13쪽까지 하수도 특별회계 제2의 추경 예산안의 세입 세출을 총괄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세입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하수도 사용료 수익의 감소가 예상되어 3억 8,137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올 2월 관리천 하천수질 오염 관련 오염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처리비용 일반회계 전입금 2억 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요금 인상분 및 민간위탁비 관리대행비 부족분 12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학현 내기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의 증액 74억 5천만 원과 감액 27억 4,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설업 경기 둔화로 하향지구 등 원인자 부담금 납부 시기 조정으로 48억 4,878만 2천 원을 부득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식계 사업이 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과
잔액과 사업 시기 조정으로 41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유천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2개 국비 보조 사업이 준공에 따른 사업비 정산 반환금으로 5억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시민 불편의 최소화, 시민 삶의 질 향상, 주거 환경 개선, 그리고 평택호 및 하천 수질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편성한 사업비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4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의원님. 네,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 사업 설명서 이쪽에 보면 누수 복구 공사비 8억을 잡았어요. 지금 우리 평택시 그 누수가 어떤 상태예요? 네, 수도계획과장이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는 총 한 45억 정도 세웠고 작년도에 약간 좀 10억을 줄여서 35억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동일하게 저희도 이번에 35억을 세웠는데 올해 초에 그 대형관이 누수가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어디냐 부영아파트 쪽이 많이 터졌고요. 용의동 쪽에서 대형관이 많이 터지면서 비용이 좀 부족하게 발생한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 건수로 따지게 되면 매년 건수는 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조금 더 적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 용의동 쪽은 그렇게 오래된 관로 아니지 않나요? 아니나? 용의동 쪽에 묻혀있는 관로로 38호에 있는 거는 비전이 배수지에서 옛날 용의동 쪽으로 공급되는 관로입니다. 그 관로도 좀 오래된 관로인데 지금은 좀 누수가 하도 많아서 일단 그쪽 구간을 좀 폐쇄를 시켜놓고 다른 관로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누수가 요즘 계속 그 싱크홀 얘기가 뉴스에 나오잖아요. 싱크홀의 원인 중에 하나도 이 누수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는 아니어도 예를 들어 누수가 생겨서 물이 계속하면 집안이 약화되고 차들은 계속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이렇게 뻥 뚫려가지고 싱크홀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거 사전에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지 않아요? 누수율만 따져서 되는 건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이 수도관에 대해서 뭐 저희 직원 전체로 해서 점검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누수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점검해가지고 될 게 아니고 신고에 의해서 즉시 그 안전사고를 좀 예방하는 길이 최고 근데 그런 지름길이라고 좀 큰 생각을 도로에 합니다. 있는 누수 같은 거는 막 네. 터지지 않으면 조금 나오는 거 알 수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관로 순찰을 하면서 네. 조금 물기가 있으면은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누수 복구 이런 거는 조치를 하는데 네. 지금 의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뭐 싱크홀 정도 이렇게 푹 꺼지고 하는 거는 이 저희가 순찰해서 찾기는 조금 어려움이 어렵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무슨 엑스라이 같은 거 있나요 혹시? 노관에 대해서 응. 그래서 노관 교체를 지금 20년 이상 된 거를 노관이라 그랬는데 노관 교체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노관 교체를 지금 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후관이 그럴 가능성은 많지요. 그렇다면 이제 그 몇 년도에 이렇게 됐는지 이런 게 다 정리돼 있을 테니까 예를 들면 25년 된 데부터 먼저 가서 찾아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관로에서 이렇게 엑스라이를 찍었을 때 이런 부분은 그런 기계는 없나요 혹시? 제가 설명 지표 투과 레이더라고 해서 저희가 네, 지표 올해부터 투과 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예. 올해 한 65km 정도를 했는데요. 그거는 500mm 이상 가는 대형 관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로를 완료를 했는데 이게 지표 투과 레이더를 한다고 해서 이게 사실은 다 잡아내기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형관 같은 거 터지면 바로 보이는데 네. 사실은 공동구 생기고 이런 부분은 소형관에서 조그맣게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잡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뭐 저는 쉽다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요새 유난히도 싱크홀이 생겨서 사고가 난다고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옆에서 공사하면서 집안이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뉴스에 의해서 집안이 악화되면서 계속 가라앉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니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도 많이 그거를 좀 면밀히 잘 좀 관리해 주셨으면 해요. 하고 있겠죠 물론. 어? 세심하게 부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네. 아니 평택시에서 그런 싱크홀이 생긴다면 이거 또 뉴스에 나올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사전에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본국도 노 배수관 관로 갱생 공사가 있어요. 이게 15억에서 5억을 삭감하셨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수도계획과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국도 노후관 갱생 공사는 뭐냐면 부영 아파트 사고를 아까 얘기했듯이 그 노후관이 계속 터져서 네.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 그 부분을 실시 설계를 한 결과 10억으로 가능한 부분이라 나머지 5억 부분은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좀 삭감한 근데 왜 부분입니다. 15억을 잡았어요? 당초에는 저희가 뭐 물돌리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물돌리기를 안 하고 어느 공정을 좀 빼버려서 그 부분이 필요 없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계속 보니까 상하수도는 워낙 액수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삭감량도 엄청 큰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삭감들이 있었다는 거는 애초에 너무 예산을 과하게 잡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 예산 수반할 때는 추정 사업비 가지고 저기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 사업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해서 실시 설계한 후에 이 조금 추정 사업비를 좀 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조정해서 나머지 부분 또 다른 데로 저희가 전용해서 좀 사용할 하셨겠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이렇게는 해보신 일이 없죠? 처음이시죠? 지금 그 예산에 증감은 항상 있습니다. 저희가 있겠죠. 이제 집행잔액 뭐 음. 아까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20억, 30억씩 뭐 이 단위 사업별로는 얼마 안 되는데 이 저 여러 개 한번 해놓으면은 뭐 10억, 20억은 뭐 기본으로 이렇게 좀 기본인데요.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여기 엄청 많아요. 그래서 7페이지 보면 노후 급배수강 교체 공사도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줘 보실래요? 6억 8천이 삭감인데. 네. 뒤에 설명서 좀 보시면 알겠지만 도시철도과에서는 평택역 광장 커뮤니티 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노후관을 이번에 하면서 같이 교체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네. 그 부분이 철도과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내년도로 좀 하려고 네, 그 그래서 부분 삭감한 거예요. 일단 우선 삭감하고 내년도로 좀 시행하려고 합니다. 설계는 어느 정도 더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여기만 문제 아니에요. 우리 지금 평택시 건물을 엄청 많이 짓는데 명시 2월, 뭐 사고 2월 거기에는 돈도 엄청 많아요. 제가 누누이 우리 과에서도 말했지만 그런 부분을 잘 잡았으면 어려울 때 정말 필요한 그런 부분에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상황인데 이 상하수도도 보니까 액수가 만만치 않아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는 이제 그 사고나 명시효는 저 뭐 여기서는 뭐 그럴 일이 별로 최소화하고요. 없었겠지만. 계속비가 많습니다. 그렇지 계속비죠 여기서.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원인자 부담금 받아가지고 장기 계속 공사다 보니까 이 계속 공사는 어쩔 수 없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 상이라는 거를 좀 별도로 좀 말씀을 이해는 좀 해요.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드러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 뭐 아닌 예산을 세우셔야기는 했겠어요. 근데 결국은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는 많이 든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면 고덕 공공 하수 처리장 이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고덕 공공 하수 처리장이 어떤 상태죠? 현재
이제 인수인계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LH랑 계속 협의 중이고요. 네, 9월달에 하자보수 설계를 발주를 해가지고 LH에서 네, 일단 그 하자보수 설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설계 끝나면은 하자보수를 한 내년 한 10월이나 내년 말까지는 이제 일단 하자보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LH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거기서 개선 안 하면 우리는 인수 못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확실한 계약서를 써놓으셔야지 그냥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니에요? 뭐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서가 아니고 음. 저희가 이제 당초에 협약을 해서 LH에서 이제 건설 공사를 했는데요. 네. 저희한테 인수인계 과정에 네, 점검해서 문제 있고 한 거는 LH에 다 요구를 해서 보완을 해야지만 저희가 인수인계. 그래 제가 이거 가능한 7번 발언했던 부분이 예. 있잖아요.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LH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개선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인수할 수 없어요.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잘 꼼꼼히 챙겨주시고 저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 김혜영 의원님 그 질문하신 거 추가 질의 네, 하세요. 예. 예. 네. 그 5쪽에 1번 국도 노후 배수관로 갱생공사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실시 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잔여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실시 설계 용역 결과물이 좀 어떻게 나왔는지 예를 들어서 그 사업량의 구간이 1km인데 뭐 구간이 축소가 된 거냐 아니면 또 어떤 결과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좀 삭감이 됐는지 정확히 좀 한번 말씀 좀 예, 부탁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당초에는 그 국도에 묻혀 있는 수도관 600ml짜리가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끊을 수가 없어서 별도의 관로를 새로 노출 관로로 매설을 하고 그리고 그 공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다른 2층 지구 말고 다른 지구에서 있는 물을 갖다 연결을 해서 그쪽에서 커버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관로를 다시 안 묻고 그냥 갱생하는 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기존 관로대에 물을 안 하려고 노출 관로를 하나 묻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 관로를 삭제하는 바람에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1km 구간에 대한 관로 갱생은 다 완료된 건가요? 하려고 하는 건 아직 예. 설계까지 끝났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발주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관로 갱생 작업은 정상적으로 하고 네. 그 노출관으로 하려는 부분만 삭제했습니다. 이제 삭제한 거다. 네. 그러면 실시 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는 그 이층동 부영 아파트 사거리 부분에 이런 누수 사고가 나지 않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그럼 되면. 이제 그 갱생 공사를 하고 나면 이 노관로에서 이제 재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접합 부위 이런 데 조인트 부분에 문제됐던 게 다 해소될 거라고 봐서 누수는 아마 최소화될 거라고 지금 해서 뭐 100% 없다고는 뭐 장담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노관로에서 저희가 이제 배제를 하고 노관로 이 교체 사업을 갱생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 누수 사고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 인근 주민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불편하게 생각을 함과 동시에 또 불안감도 굉장히 높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이번 이 사업을 통해서 좀 확실히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업적인 손실이 좀 발생이 된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보상을 해줄 수 있나요? 저희가 그 국가배상 시청을 해서 저 보험 든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에서 지원 그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유소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그러면 이 누수 사고에 의한 영업 보상은 다 이루어진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을 통해서 그 부영 아파트 사거리 쪽에 누수 사고가 100% 없어지기를 뭐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 네. 예. 그러면 과장님
그 갱생하고 노하수관 관로 아예 교차구의 차이가 어떻게 돼요? 그 갱생은 기둥간에 네, 안에 그건 스켈 아는데. 끼고 이제 접합부 이거를 이 관 속에서 그거를 좀 이 별도의 이제 이 특허 공법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교체는 지금 있는 거를 다 완전히 드러내고 드러내는 다시 묻는 거잖아요. 겁니다. 근데 아까 갱생하면 노관이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갱생을 하고 나면 몇 년을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그 노관을 보수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가장 간단한 방법은 관세척이고요. 두 번째는 관갱생이고요. 세 번째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교체입니다. 근데 효과상으로 가장 좋은 거는 관교체가 가장 뛰어난데 네, 그렇죠. 지금 부영 아파트 사거리에 있는 관은 매설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갱생을 하는 거고요. 갱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 기존관에 있는 거를 갖다 안에다가 튜브를 집어넣습니다. 네네. 튜브를 집어넣어서 굳혀버리는 거고요. 그 관이 굳어버리면은 기존에 있는 관하고 동일한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최소 20년은 가지 않을까 지금 판단을 하고 가격 있습니다. 면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가격은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 네, 따라 공간이 없을 때 많이 이렇게 사용합니다. 한다 네. 이 얘기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하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총인 처리 시설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 설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삭감을 해도 가능한 건가요? 예, 저 하숙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국비 내시가 된 사항인데요. 네. 그러니까 국비가 지금 과다하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전에 국비예요? 도비도 있고 이제 매칭 사업입니다. 그러면 매칭 이제 사업. 그 예. 매칭에 따라서 네네. 다 절감을 한 거라 이거죠? 네. 그다음에 평택시 노후관로 정비 사업 2단계도 또 여기 있는데 이 부분에 5억 5,700을 삭감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 2단계 사업은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신규 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요. 네. 사업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설계가 좀 늦어졌습니다. 내년까지로 해가지고 그 이제 집행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유역청하고 합의해서 지금 그 내시분하고 해서 그걸 반납한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뭐 설계가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 봐요? 그 기술 진단을 하게끔 돼 있는데요. 네네. 그 진단 좀 시기가 좀 지연이 돼가지고요. 그 진단을 한 올해 연말까지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실시 설계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쵸 뭐 예, 얘기하는 예, 게 하다 보면 예, 뜻하지 그것 때문에 않은 조정을 하게 상황이 됐습니다. 생기니까 예. 그렇게 한다고는 뭐 이해를 하지만 그 다음에 통보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 투자 사업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보상하고 있는 건가요? 보상하려고 하는 건가요? 요 현재 보상이 지금 일부 보상을 했고요. 네. 나머지 저희가 지금 8억 정도를 추가 보상을 하고 또 내년에 또 보상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보상비가 모자랐군요. 예. 근데 보상비를 왜 저거를 못 하셨지? 다 명단도 나와 있고 다 했을 텐데. 저희가 그 사업 저희 세출 예산하고 마치다 보니까는 이제 그 처음에 보상이 안 될 줄 알았었는데요. 네네. 그 일부만 세웠다가 아, 또 이제 보상이 이제 그 진행이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일부 추진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상한수도 사고 우리 평택시가 사실은 물과 공기는 엄청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담당하시는 만큼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할 때는 좀 더 촘촘히 하셔서 우리가 뭐 필요하면 추경해 주면 되잖아요.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대 추경 계상하지 마시고 잘 좀 촘촘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의원님 뭐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원래 상하수도 사업소는 이제
추경이나 뭐 본 예산에서도 이제 예산 삭감이 중간중간에 많이 되는데 이번에는 거의 뭐 면면이 보면 자발적으로 감액을 다 해서 들어와서 특별히 이번에 삭감 대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하수도 사업소 예산이 이제 특별 회계로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대개의 사업은 지상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업이지만 이 상하수도 사업소 관련 사업들은 다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하에 이제 뭐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설치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9월 12일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 경정 예산안 등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심사 토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